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특집 인터뷰 진행을 맡은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용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병 국회의원 이건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박수 쳐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건태 의원님은 대표적 친명 의원님이십니다. 예전에 저 대통령께서 대장동 관련돼서 고초를 겪으실 때 가장 앞장서서 대통령님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함께 하신 분이시죠. 맞죠?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시청자분들, 어느 국민 당원들도 부정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또 요새 그 페이스북, 의원님의 페이스북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 얼마 전에 갑자기 느닷없이 보안수사권 폐지 당연한 거고 이미 다 정리된 사항인데 정청래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보안수사권 폐지를 올렸어요. 네. 이거 왜 갑자기 올렸다고 보세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1인 1표제, 또 의총 공개 이런 것을 올림으로써 마치 이제 연임에 다시 도전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인상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떤 선명성 경쟁을 함으로써 지금 이제 조금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아니 1인 1표제 당원 주권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당원이나 의원이 없는데 갑자기 올린 거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당대표 의원님 출마 선언으로 저는 봤어요. 예. 그게 마치 본인에게 반대하는 분들은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했는데 예.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왼쪽은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폐지 뭐 이거를 똑같이 올리신 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하시게 올렸던데 보안수사권 폐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저는 이제 오래 전에 그 글을 올리기 전에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 주장을 제 입장으로서 올려놨습니다.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을 지금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또 그걸 이용해서 정치검찰이 또 준동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안수사권을 이번에 확실히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민생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는데 대통령님께서도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면 정부는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최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는 세상스러울 게 없는 건데 정청래 대표께서 갑자기 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저걸 써놨길래 이 검찰개혁의 의제를 연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견주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제가 올렸던 겁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문이 되는 게 그 보안수사권 폐지 말고 1인 1표제 당원 주권 이러고 1인 1표제를 마치 김남희 의원, 전현희 의원이 반대하는 것처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저는 이게 제가 당에 그래도 20년 넘게 있었는데 한 번도 당대표가 어떤 의원을 개인을 딱 찍어갖고 페이스북에 본인 페이스북에 마치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올린 경우에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 의도가 뭘까? 전현희 김남희 의원의 또 의견을 들어보면 본인들은 1인 1표제나 뭐 이거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 의도된 거 아닌가요? 좀 무례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당대표지만. 매우 부적절하죠. 네.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마치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두 분의 의원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 1인 1표제와 관련해서 당원들은 특히 정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그 두 분의 의원이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분 의원은 그걸 또 해명해야 되고 그런 많은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부적절한
네. 처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1인 1표제는 시대의 흐름이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도 추진을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 당원 주권주의라는 거는 사실은 양쪽이 같이 돼야 돼요. 하나는 직접 민주주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는 충분한 토론이 보장된 수기 민주주의도 같이 돼야 진정한 당원 주권의 시대가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는 모든 거를 토론을 붙이셨어요. 3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회까지 보시면서 토론을 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표 체제에서는 저는 제대로 된 당내 수기 민주주의 토론이 있었던 거를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게 과연 당원 주권이 그러니까 당 주도고 말하는 당원 주권이 과연 제대로 된 당원 주권이 맞나? 토론을 보장되거나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어떤 민주주의의 성숙된 문화가 당에 지금 정치되어 있나? 이런 좀 고민이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1인 1표제라고 하는 게 그냥 양적인 1인 1표제, 그다음에 외피만 1인 1표제. 이것에 지금 만족할 때가 아니에요. 그 1인 1표제를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더 나아가서 질적인 1인 1표제, 실질적 1인 1표제.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이제 당론을 정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의제가 있을 때 그 의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은 뭐고 반대하는 의견은 뭐고 그게 각각 어떤 논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당에서 당원들한테 충분히 미리 설명을 해줘야 돼. 자료도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당원들이 필요하면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당원들이 입장을 충분히 정할 수 있도록 그렇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할 그렇죠. 수 있도록 그다음에 1인 1표제를 해야만이 이게 진정한 의미의 1인 1표제인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1인 1표제가 아니라 실질적 1인 1표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써놨는데 이번 제가 그 지방선거 때 후보들 지원해서 격전지를 다 전남, 경기 북부, 그러셨더라고요. 경남도 가고 제가 평택 그런 3번이나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대부분이 많은 말씀이 하는 얘기가 자 경선을 했으면 경선 결과를 당원이 당연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했으면 투표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 근데 당내 경선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공개를 안 해줘요. 맞아요. 네. 몇 표 받았는지 심지어는 전남에서는 2천 몇 명의 당원 그 명분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그런 사고가 났으면 당에서 당원들한테 정확히 설명을 하고 그렇죠. 그 결과도 설명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지금 월드컵 축구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핸드링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정할 때 비디오 판도까지 하잖아요. 맞죠. 그래도 아주 예민한 케이스에서는 그 비디오 판도처럼 뭐 로 데이터를 후보자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같이 확인한다든지 이렇게 경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당원 주권이죠. 당원이 내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데 그 표가 어떻게 귀결됐는지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민주당의 진정한 의미의 당원 주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 진정한 의미의 1인 1표제 당원 주권이지 그냥 형식적인 1인 1표제만 하겠다는 것은 이제는 당원들의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저는 가장 크게 우려됐던 거는 정청래 당대표와 그 소위 그 당 지도부의 몇몇 인사들이 계속 똑같은 말을 해요. 보안수사권 폐지, 그 다음에 뭐 당원 주권을 얘기하면서 그 진정한 토론과 수기민주주의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선동의 어떤 지도부 역할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심각하다. 또 특히나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이신데 대통령 순방의 성과들이 하나도 언론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꼭 대통령님이 나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의도적인 겁니까? 아니면은 어쩌다가 뭐 우연입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순방하시기 전에 1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번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생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에서는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행하는 방법 또 당의 반성 이걸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대통령의 말씀을 달리 해석하거나 토를 달거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당내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당내 분란이 일어나면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대통령 외교에서 얻은 성과가 국내 국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님을 뒷받침한다는 그 생각을 철저히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철저하지 못하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지난 1년 동안에 여러 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 이제 이번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유럽 쪽 외교 활동의 성과가 국민들한테 잘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예. 그러면 민주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잖아요. 예. 이런 모든 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저 대통령님 말씀 나오니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며칠 잠을 못 잤다고도 하시면서 굉장히 강경한 어조로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보안수사권 폐지 아니면 뭐 1인 1표 당원 주권을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리고서는 답답하시니까 해외 순방 중에 이코노미스트에다가는 심지어는 본인이 위험하다는 발언까지 네. 하셨고 그것도 안 되니까 연이어서 해외 순방 중에 X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대통령이 연이은 3번에 걸친 어떤 그 고민 그리고 어떤 발언의 배경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여당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세요? 여당에 대한 경고죠. 명백한 경고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 그걸 가지고 정부와 여당에 다시 우리 긴장하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고개 숙인 자세로 일을 하자. 그리고 여당에도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지난 선거 때 많은 오류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면 그건 대통령의 말씀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저런 자세에 대해서는 왜 대통령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해하고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증폭돼 있어요. 저는 충격받았던 게 X 대통령님의 X 발언을 하고 다음날 조승래 총장이 이거는 당 지도부의 한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말씀이다. 그다음에 그 정청래 대표가 어젠가요? 오늘인가 발언을 뭐라고 했냐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하고 월요일 날 최고위에서는 강원도가 승리했다라는 강조하면서 낙산사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이건 여전히 대통령이 이번 선거는 실질적으로 이기지 못한 선거라는 거에 인식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 네. 대통령의 그 말씀은 앞으로 잘하라는 뜻이지 현 지도부에 대한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그거 완전 경강부회죠. 대통령님이 기자회견 때 하신 말씀은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X에 유럽에 가셔서 X에 쓰신 글은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쓰신 거예요. 엄청 길게도 쓰셨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그 평가가 아니라 미래에 누구한테나 다 민주당 당원이라면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앞으로 이렇게 잘하자라는 일반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고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건 매우 부적절하고 강원도 선거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는 밭으로 따지면 굉장히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경지의 그 군수들을 다 승리했어요. 네. 화천, 인제, 양구, 그렇죠. 고성 다 승리했어요. 그리고 전체 군수 선거에서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포션을 승리했어요. 그럼 강원도에서조차 승리했는데 왜 서울시 선거를 실패했는가?
그렇게 되네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아전인수네요. 쉽게. 그렇죠. 아전인수죠. 네. 강원도에서조차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에서조차 승리했는데 왜 서울시장 선거를 뺐겠느냐. 얼마 전에 저 송재봉 의원하고 그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송재봉 의원이 이제 충청북도 청주 의원이거든요. 거기 옥천도 이겼어요. 네. 박근혜가 방문했고 박근혜의 그 유경수 여사의 고향이잖아요. 근데 거기 큰 차이로 이겼대요. 그러면서도 의원님하고 똑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이런 가운데도 대통령이 잘해서 이기기 힘든데도 이겼는데 다른 데는 당이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겼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데서 이기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는 거 아니라는 인식이 있으시던데 의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중반, 네. 근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잖아요. 네. 지방선거는 결국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민주당한테 그 높은 지지율로 선거를 치르라고 무기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높은 지지율에 해당되는 승리를 가져야 할 그건 당연한 그렇죠. 거예요. 당연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지지를 갖고 이겨야 할 선거에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전 선거에 비해서 이만큼 얻었으니까 승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지지율 갖고 얻을 것을 얻고 거기에 그렇죠. 더 나가서 더 얻으면 승리인 것이지. 그렇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지율 가지고 강원도처럼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왜 서울에서 못 이겼느냐. 평택을은 왜 민주당 당원들이 결집을 못했느냐. 거기에 당 지도부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저는 이게 당 지도부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이런 말까지 나와서요. 박희환 최고위원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정청래 대표 책임론, 사퇴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당과 정부가 한 몸이라면, 요번에 중간평가에서 그러면은, 이재명 전무가 레드카드를 받았다는 뜻이냐. 그러면은, 당 지도부 전원 사퇴면은 내각도 총사퇴하라는 말이냐라고 부적절한 말을 올렸거든요. 근데 이지은 대변인이, 대통령의 뭐 이런 발언을 갖다가 마치 윤석열과 뭐 비슷하다는 걸로 대변인을 사직했는데 박규환 최고위원으로서는 오히려 더 무게감이 당직의 무게감이 더 큰데도 아무런 지금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움직임도 많지 않거든요. 황명선 광덕구 최고위원만 하고 그럼 당분간 이런 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당 지도부의 말이 계속될 경우 대통령이 보다 더 센 발언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볼지 아니면은 더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하면 더 매운 회초리를 드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대통령이 어떻게 나오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뭐 회초리를 추가로 더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분의 방금 말씀하신 그 두 분의 그런 발언이 나왔으면 네. 정청래 대표가 그 두 분에 대해서 경고 그렇죠. 하셔야죠. 네.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당선되실 때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가 정청래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 같은 발언이 당직자 입에서 나오면 당연히 당대표 입장에서 당대표로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해야죠. 네, 안 하더라고요. 네. 안 하시고, 예. 이제 당이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꾸려요. 네. 그래서 위원들이 다 선임이 됐고,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평가를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기간이 길어요. 80일이더라고요. 네. 이거 제대로 된 평가가 될지도 고민인데 일단 두 가지가 지금 걱정돼요. 첫 번째는 이재용 민주연구원장, 그다음에 홍창민 전 서울시당 공관위원장인데 장경태 전 민주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발탁한 인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정하게 이것이 평가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사무총장이 벌써 가이드라인을 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 정부 인사 언행을 평가한다 하고 대놓고 김 총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공정한 평가가 되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평가 대상은 네. 정청래 대표님과 조승래 사무총장 등 현 지도부의 이번 선거에서 공천 또 선거운동 전략, 선거운동 등이 이제 결국 평가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평가위원회를 현 지도부가 꾸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네요. 이 평가위원회가 정청래 지도부의 책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김민석 총리가 예. 총리를 이제 그만두고 당에 돌아와서 당대표 출마할 거다. 그런 취지의 기사가 사전투표 무렵에 나왔다. 내가 지금 그 워딩을 몇 번 봤는데 저는 그 워딩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왜 당사자가 그걸 부인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평가 대상에도. 이제 지금 제가 이해가고 있는 게 맞다면 아니 총리가 앞으로 내가 그만두고 당에 복귀해서 당대표 나올 거다 하는 그 기사가 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요. 그 기사 저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런 기사 언제 나왔나? 물론 뭐 5월 말 6월 초에 어디 KBS인가 어디에서 여론조사 한 거 있는데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를 못하게 막았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네. 그런 기사가 나왔을 때 김 네. 총리가 앞으로 그만두고 이제 당에 복귀해서 당대표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고 나 그런 생각 없다고 확인해 줘야 돼요? 그렇지. 그러네요. 그리고 그 기사 쓰지 말라고 해야 돼요? 네, 그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김어준 공장장 같은 경우에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넣었잖아요. 그럼 나는 그래서 이제 저렇게 발언하신 것은 결국 전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저 발언 자체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현재 그 정청래 대표님과 조승래 사무총장이 전대를 염두에 두고 저런 이제 김총리에 대한 견제 발언을 하는 거라면 그 자체가 전대 준비하는 공정한 스탠스가 아니니까 그럼 빨리 오늘이라도 빨리 그만두시고 당당하게 전대에 나오신 게 맞다. 근데 분위기 봐서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사퇴를 빨리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도 좀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 6월 안에 사퇴하긴 할까요? 아니면은 좀 며칠 걸릴까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연임 도전하실 때 한 6월 24일 그만두셔서 그 즈음에 그만두실 거다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말이 쏙 들어갔어요. 그게 지금은 그러니까 연임에 나오실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두셔야죠. 그렇죠. 그만두셔야죠. 그런데 박규환 최고위원이 올린 페이스북 보니까 당원 당규에 연임하는 대통령은 연임하는 당 대표는 규정이 없다. 언제 전날 그만둬도 된다. 7월 중순까지 있다가 이런 뉘앙스를 올렸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발언 저는 그 발언을 못 읽어봤는데 만약에 그 발언을 하셨으면 최고위원으로서 당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맞죠. 염치가 없다. 그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맞지 않는 거죠. 아니 선수가 룰을 정하겠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나오시려면 룰 정하는데 일체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준위까지 만들고 나올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좀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대변인은 사직했는데 이지은 전 대변인이 좀 놀랄만한 발언을 했어요. 갑자기 이게 당무 개입 아니냐 대통령이 그래서 윤석열까지 이렇게 비교하는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해서 대변인은 사직했습니다만 저는 이게 하나 궁금해요. 법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대통령의 당무 개입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문제 아니냐, 공직선거법상. 이게 문제지. 당무 개입은 1호 당무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당정청 협의회를 하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네. 그래서 폭넓게 정치 활동이 완전히 그러니까 임명직 공직자와 달리 일정 부분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치 책임을 현실적으로 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죠. 사과도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평가하고 당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건 당무 개입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당무 개입이라고 하면은 저 윤석열처럼 너 나와 말아 안 하면은 내가 검찰 캐비닛 열어서 너 죽일 거야. 뭐 이 정도가 돼야지. 그렇죠. 공천 과정에서 자기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던가. 이거는 당연히 저 의견 표명이지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고. 아니 우리 당의 1호 당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당을 왜 합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당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럼 뭐 어디까지나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여당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당이 돌아가지 않고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면 이거야말로 문제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당의 전반적인 운영 기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대표한테 의견을 얘기할 수 있죠. 그 의견도 못하면 의견도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우리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에요? 그게 싫으면 당정청 협의회 하면 안 되지. 네. 그렇죠. 안 그렇죠.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예.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 개인적인 질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네. 몇 등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만 떨어졌죠. 처음에 총 5분 나왔다가 네. 3명까지 당선되는 네, 건데 4등 하셨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친청에서는 2분 나오셨고, 네, 네. 친명그룹에서는 3분 나오셔갖고, 제가 빨리 저 한 분 단일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좀 늦었죠. 근데 요번에 주위에서 이건태 의원님 최고위 한번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요번에 또 지방선거에 전국 돌면서 또 애쓰셨고, 네. 또 대통령님을 대정동으로부터 또 지키셨던 분이 당의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의견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예.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때 격전지를 제가 많이 이제 지원 유서를 했어요. 우리 순천, 요수, 진도 뭐 그런 것은 뭐 하루 내지 이틀 이렇게 꼬박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지원하기도 했고 경기 북부도 그렇게 다녔는 지원 유서를 했는데 근데 제가 한 곳 많이 당선됐어요. 이건태의 힘. 아니 그건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이 이제 도와줬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여론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 경선 과정에 대한 또 불만 이런 의견도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 당이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선자들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선자들도 좀 만나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 출마에 관해서 저희 입장을 좀 정리를 지금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결정을 이번 특정 좀 오늘 하게. 네. 아니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당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새로운 지도부가 또 입성을 해야 되는 게 시대의 운명이고 그래야 총선 당 정청이 하나가 돼서 이번에 총선에서 개헌선까지 우리가 승리 대승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부 재차출까지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최고위원도 되게 중요해서 저는 조만간에 의원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만약에 네. 최고위원 출마하시고 네. 당선되시고 네. 예, 수석
우선 제가 방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셔서 그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2년 차에 들어가잖아요. 2년, 3년, 총 5년 중에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일해야 그럼요.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정말 물샐 틈 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지도부가 네, 필요합니다. 네, 네. 당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로만 친명, 무늬만 친명, 회색 친명 안 됩니다. 이제 정말 안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국회의원 선거,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맞아요.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다음 대선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열심히 일 잘하는 거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빈틈없이 뒷받침해 줄 그런 대표, 그런 최고위원이 누군지 이걸 가지고 뽑아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보궐 최고위원 선거 때도 엇박자를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엇박자 없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세요. 엇박자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 명백한 말씀을 다른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달리 해석하고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엇박자잖아요. 이제는 맞아요. 더 이상의 엇박자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로만 친명, 또 회색 친명, 무늬만 친명 이런 걸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 대통령께서 영국 뭐 이코노미스트인가 거기 인터뷰한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자기 임기 끝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 엄청난 좀 이거 미안하더라고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1년 동안 애썼는데 이러다가 정권 뺏긴다는 위기감까지 강하게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이쯤 되면은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대통령님의 그 발언 듣고 좀 놀라셨죠? 네, 저도 뭐 네. 등골이 오싹하던데 그 발언을 듣고 대장동 사건의 그렇죠. 변호인으로서 대통령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대통령님의 위기의식이 얼마나 큰지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도부 구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내고 당선시키는 이유가 결국은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때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최고의 가치예요. 다른 것들은 다 그 하부 의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할 텐데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검찰 개혁 문제를 가지고 당권 쟁취의 수단으로만 쓰고 그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그렇게 활용이 된다. 그런 의도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안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개혁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제 말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에 맞춰야 되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또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권을 재창출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서 뭘 만들어놔도 다시 돌아오면 타버립니다. 다시 그 정치검찰에 다시 돌아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 재창출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줘야 돼요. 예. 여러분 이건태 의원님이 원래 검사 출신인 건 다 아시죠? 그만큼 검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인 1표제 물론 중요하죠. 보안수사권 폐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제가 이번 전당대회 핵심 의제가 되면 안 돼요. 정권 뺏기잖아요. 얘네들 윤석열 풀어주고 김건희 선거 지원위에서 다니게 하고 다시 국회의원석까지도 차지하고 하면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개혁 도람이 타불돼요. 그걸 정확하게 지금 깨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이번 전당대회 가장 큰
핵심 의제여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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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조금 달리 이제 최고위원 이제 출마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당대표 선거가 또 뜨겁습니다. 예. 지금 나온다는 분이 지금 정청래 대표 연임 도전하겠죠? 지금은.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나온다는 분이 김민석 총리 나오신다고 봐야 될 거고요. 네. 송영길 대표가 고민하다가 그 곧 18일 날 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봉하마을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하여서 아마 이건 보통 전당대회 때 출마자들이 예. 보통 하는 코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출마 선언을 하실 걸로 좀 보이고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이 하는데 이렇게 4명의 후보가 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놀라운 분들이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병주 의원도 준비한다는 말이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 얘기도 예. 나오는데 이렇게 좀 많은 후보군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뭐 당대표 선거의 판세 뭐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김용민 의원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예, 그래서 네 분은 얘기는 네 들었는데, 분만. 예, 다른 분은 이제 저는 이 자리에 예, 처음 예, 들었고요. 이런 그래도 주요 후보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분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 여론조사가 한 3건 정도 이렇게 네, 나왔잖아요. 연달아 있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세 분은 이제 상수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김민석, 그 송영길 두 분이 단일화를 하실지 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김민석 총리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아, 근데 제가 저 옆에서 보니까 이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예. 제가 뭐 김민석 총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저는 누가 듣더라도 김민석 총리가 차기 당대표가 되길 대통령님의 의중에 저는 그렇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의 초반 여론조사는 높게 나오는데 저 마치 이게 좀 정원호 오세훈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좀 김민석 총리의 스타일상 좀 수세적인 방어적인 입장을 하고 또 정청래 대표는 되게 공격성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꼭 출마해야지만이 3자 구도에서 송영길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하고 맞서는 역할을 해줘야지만이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탄생하지 않겠냐라는 좀 짧은 소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를 받고 싶은데요. 김민주 대표는 역시 전략가시네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예, 저는 송영길, 김민석 두 분은 그래 뭐 단일화 결국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네. 그런 기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별 관심 없다. 내 최고위원 선거만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아니 그건 아니죠. 예. 당대표 선거가 제일 중요하죠. 예. 아닙니다. 저 최고위원 선거도 중요하고요. 조만간 의원님께서 최고위원 출마 선언하시고 지난번에 아쉬움 극복하시고 이번에는 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향이 어디? 저 전남 영암입니다. 영암이시죠? 예, 예. 예. 또 호남에 대한 애정도 좀 강하시기 때문에 예. 이번에 아마 그 도전하시면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 짧게 의원님과 인터뷰 좀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끝으로 의원님께서 저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 말만큼은 내가 꼭 하고 가야겠다 하시고 싶으신 말 좀 잠깐 하시죠. 스펙스 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4월 달에는 국정조사,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가 준비하고 추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 성공적으로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써서 그래서 이제 방송 출연을 좀 잘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평소에 그 실력이 뛰어남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우리 김민주 대변인께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스픽스 시청자님 뵈니까 정말 좋고요.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이제 8월 전대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진정성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걸 기준으로 꼭 판단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시 스픽스 역전의 용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